자, 얘들아, 이번 강의는 수원 기본 개념 강의 2강이고, 아마 1강 1교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거에 비해서 개념 자체는 이해하기 쉽긴 하거든, 이쪽이. 그냥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거기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개념 자체는 공부가 끝이 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2강에서 배울 내용도 수능에서 총 2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수능에서 총 2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이 2문제가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쪼개져. 뭐냐면 당연한 얘기겠지. 문제 2개니까. 첫 번째 문제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그래프 관계에 대한 준킬러 문제거든. 그러니까 막 지수함수 2개 그리고 직선 그어서 이 두 점의 좌표를 뭐 구한다든지 아니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려놓고 정삼각형 같은 도형을 껴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히 지수함수 하나만 묻는 게 아니라 두세 개의 함수를 섞어 놓음으로써 그 사이의 대칭성이나 수식을 직접 쓰면서 교점을 또 미지수로 잡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종합적인 문제로 준킬러 4점으로 하나가 나와. 특히 이제 작년 수능은 조금 독특한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든 준킬러로 나왔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서 1교시, 2교시가 개념 자체는 쉽지만 문제풀이와 개념과의 간격이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1강은 오히려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웠고 2강은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요 16번에 나오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3점짜리 쉬운 방구등식 문제는 그냥 개념도 별로 어려울 게 없고 문제도 쉬워. 하지만 지금 1교시와 2교시에서 다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관계를 묻는 준킬러 문제는 개념 자체는 쉬울 수 있어도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거야. 어찌됐든 그래도 1교시 기본 개념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그 전에 일단 얘 네 가지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릴 거 아니야. 뭐 요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거든. 일단 역함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요거는 고1 수학 내용이고 또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건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한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겠지. 그다음 네 번째로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것도 이제 고1 때 배우는 건데 요 세 가지에 관해서 혹시나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노베 2강 찍어 둘 테니까 그거 보고 나서 다시 2강이 들으러 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정복을 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의 개형 4가지. 그러니까 기본 개형 말하는 거야. 왜 4가지인지는 좀 이따 보면 알 거고 이거를 직접 그리고 나서 및 정점, 정근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내가 여기 안 써놓은 건 이제 정의역하고 치역.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정의역하고 치역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는 이번 강의에서 정의역하고 치역이 뭔지도 설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기본 개형 말고 여기서 말하는 4가지는 기본 개형이라고 했지. 이런 기본 개형 말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그리고 플러스 뭐 절대값 기호 같은 걸 씌웠을 때 그런 좀 복잡한 함수는 어떻게 그리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썸네일에 4가지 그래프가 요 유형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려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그래프들을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개형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개형을 살펴볼 거야. 이거 모두 기본 개형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수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따른 개형을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거 3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금 복잡한 그래프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그려야 되는지 그런 행동 강령을 정리를 해줄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내용을 하면 끝난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로
지수함수의 개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일단 지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지? 자, 일단 함수니까 y는으로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지수식을 어떻게 썼었지? a의 몇 제곱 이렇게 썼었잖아. 잘 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a는 상수야. 그리고 x랑 y가 변수가 되는 건데 이게 상수랑 변수가 상황에 따라서 상수였다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기는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굳이 이렇게 상수 변수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좀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여기를 y축을 여기 말고 여기로 해놓을게. 자, y는 2의 x제곱을 한번 그릴 거야. 괜찮니? 자, y는 2의 x제곱을 그려볼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x랑 y가 변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2는 그냥 상수가 되는 거고 요런 의미에서 a가 상수라고 한 거야. 자, 어찌됐든 이런 y는 2x제곱을 처음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x축, y축, 원점을 표시한 이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식이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렇지. 점을 하나씩 한번 찍어보고 연결을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x에 0을 먼저 넣어보자. 왜냐면은 x는 0이 y축과의 교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y절편이라는 소리고 x에 0 넣었을 때 y값이 얼마야?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될 거야. 0,1을 한번 찍어볼게. 이렇게 해서 0,1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나서 x에 1 넣어볼까? x에 1 넣으면 y가 얼마? x1 넣은 y가 2네. 그럼 1,2도 한번 찍어볼게. 1,2.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찍는 점이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2,4도 한번 찍어볼까? 2,4. 좀 더 이렇게 가파르게 돼 있겠지? 그리고 3,8. 그럼 3 요만큼밖에 안 갔지만 8은 저기 있겠지. 그래서 아마 요쪽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개형일 거야. 그럼 이쪽도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봐야겠지. 그럼 x에 이제 음수를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얼마야? 우리 지수가 이런 음의 정수일 때는 분수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2의 1제곱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이거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이거를 좀 찍어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분의 1 요쯤 있겠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4분의 1 이쯤 있을 거고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3일 때는 8분의 1 마이너스 4일 때는 y가 16분의 1 쭉 작아지기는 하겠지만 뭐보다는 항상 크겠어? x가 막 2의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해도 이거는 2의 1000제곱분의 1이니까 여전히 0보다는 크지. 왜? 양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아무리 음의 정수로 작아지더라도 얘는 절대로 x축을 지날 수가 없어. 왜냐면 y좌표가 0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제 x축과 만날랑 말랑 할 거고 여기는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x가 엄청 큰 양수로 가면 y는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y는 3의 x제곱, y는 4의 x제곱 같은 그래프도 그려보면 이 형태를 따라갈 거야.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 개형 첫 번째야. 그 두 번째 기본 개형이 있는데 이제 그건 뭐냐면 y는 2분의 1x제곱이나 y는 3분의 1x제곱과 같이 이런 애들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건데 이제 봐봐.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런 건 안 그릴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수함수에서 이 밑에 해당하는 a는 항상 양수만 살펴볼 거야. 알겠지? 왜 그러냐면 우리 1강 1교시 내용 중에서 지수 법칙을 밑이 실수일 때 확장하게 되면 밑이 실수가 아니라 지수가 실수일 때로 확장하게 되면 밑의 제한 조건이 a가 양수가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밑이 양수일 때만 지수가 유리수가 될 수 있었어. 그러므로 지수함수에서 요 x는 우리 좌표 평면에서의 모든 값을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즉 x는 실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실수니까 밑에 해당하는 a는 양수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건 안 다룰 거고 a가 양수만 다룰 건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요 왼쪽에 지금 내가 첫 번째로 그려놓은 건 밑이 1보다
클 때를 본 거야. 그리고 오른쪽 얘네들은 뭐야? 밑이 1보단 작은 거. 대신에 뭐보단 크다? 0보단 크다. 그러면은 밑이 1일 땐 안 하나요? 밑이 1일 땐 안 해. 왜 안 해? y는 1의 x승이지. 이거 그냥 항상 1인 거 아니야? 그리고 상수함수지?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의 밑조건은 a가 양수이되 1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게 뭘로 연계돼? 우리 심지어 로그 함수의 밑조건으로도 연계가 되겠지. 그래서 왜냐면 지수에서 로그로 바꿀 때도 밑은 유지가 되잖아. 그래서 요게 로그 함수의 밑조건이 되기도 하는구나.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될 거야. 자, 어찌됐든 그럼 a가 0과 1 사이일 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 자세한 건 생략을 할게. 직접 점 찍어서 그려보면 알 거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0,1을 지나기는 해. 하지만 반대야 얘는 x가 큰 수가 되면 오히려 0에 가까워지고 x가 음수로 작아지게 되면 오히려 엄청 큰 숫자가 돼. 그러므로 이 둘이 어떤 느낌이냐면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라고 생각해도 좋아. 알겠니? 그래서 지수함수 기본형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수함수는 우리가 y는 ax 제곱으로 쓴다. 근데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개형이 총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다.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의 개형이고 a가 0과 1 사이일 땐 이런 식의 개형이다. 이 개형의 특징만 조금 뽑아내면 첫 번째 0,1을 둘 다 지나지. 이때 0,1을 정점이라고 할 거야. 자세한 건 좀 이따 할 거니까 지금은 0,1을 정점이라 부르는구나 정도만 납득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정확한 이해는 좀 이따 시켜줄게. 0,1을 정점이라 부르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이 두 함수 모두 x축에 근접해 가고 있지. 이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뭐야 지금 그치 반대로 그린 줄 알았네. 이제 여기서 x축과 근접해 가고 있고 여기서 x축에 근접해 가고 있지. 그래서 이런 x축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함수 한정이야. 이런 지수함수에 대한 점근선이 된다. 누가? x축이. 왜? 점점 가까이 가니까. 하지만 절대로 뭐 하진 않아? 만나진 않는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고, 이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한다 정도 기억해주고, 그리고 또 둘 다 x좌표의 범위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점들의 x좌표의 범위는 모두 실수지. 반면에 y좌표의 범위는 어떻게 돼? y좌표는 지금 이쪽의 영역에 점들이 없잖아. 무슨 얘기야? y좌표는 양수가 돼.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 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거는 x좌표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치역이라는 건 y좌표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그러니까 정의역은 x좌표의 총범위, 치역은 y좌표의 총범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건 다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럼 같은 논리로 로그 함수를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 로그 함수도 이제 y는 로그 a의 x라고 표기를 해주면 돼. 괜찮아? 그럼 당연히 누가 변수야? a는 상수가 될 거고 x랑 y가 변수가 돼서 x, y를 그래프에 찍는 거지. 좌표평면 위에 점들을 찍어서 쭉 연결한 게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는 양수여야 하고 1이면 안 됩니다. 요거는 뭐 로그의 밑조건이라고 봐도 좋고, 자, 그리고 나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한번 그려볼게. 자, a가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x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지. 요거는 축을 이제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좋아. 이제 왜 그런지는 그림을 그리고 나면 납득할 수 있을 텐데, 우리 y는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x에 1 넣으면 얼마가 되지? 로그 2의 1이니까 y좌표가 0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1,0을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x에 1 넣었을 때 y가 0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또 2,1을 지나겠지? 로그 2의 2는 1이 될 테니까 또 4,1을 지날 거고, 그러면 여기 1을 표시하고 2,1 4,2.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지수함수랑 반대다. 점점 완만해질 거고, 반대로 이제 x를 좀 줄여볼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x의 음수는 안 되나요?
음수는 안 돼. 왜? 우리 로그에 음수를 못 넣어. 애초에 로그에 음수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자세한 건 1강에서 했었지. 로그는 여기 자리가 절대로 0 이하가 될 수 없어. 그게 진수 조건이었지. 진수 조건이 항상 0보다 크다. 자, 어찌됐든. 그러므로 이제 요 영역에서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건데 x에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리고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y좌표가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쭉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로그 2의 x가 생겼다고 봐주면 되고, 마치 이거를 뭐로 생각해도 좋냐면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y는 2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었지. 방금 배웠던 거. 얘랑 요 가운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야. 지금은 이게 뭔 소리지 싶으면 좀 넘어가도 되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으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얘는 일단 정의역이 어떻게 돼? 그렇지, 정의역이 x가 양수일 때고 치역이, 그러니까 요거 양의 실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양의 실수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 아까 지수함수랑 반대네, 그치? 그리고 나서 정점은 뭐가 됐다? 딱 봐도 1,0일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왜 얘가 정점인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지수함수는 정점이 0,1이었지. 그리고 증가하는 거다. 증가한다라는 건 똑같네. a가 1보다 크면 그러면 지수함수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로그 함수도 증가하는 형태구나 정도는 외워두면 좋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 얘는 딱 봐도 점근선은 이렇게 해서 y축이 점근선이 돼. 그리고 x가 아무리 작더라도 절대로 y좌표에 닿지는 않아. 괜찮지? 그러니까 y축에 닿지는 않는다는 소리였고, 왜냐면 애초에 x에 0을 넣을 수조차 없으니까 당연히 y축엔 닿을 수 없겠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직접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 그래프랑 x축에 대해서 반대야. 그러니까 아까 지수함수는 이거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어떤 느낌이었다? y축에 대한 대칭 느낌이었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요 둘의 관계가 뭐다? x축에 대한 대칭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1,0 마찬가지로 정점을 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정점의 정자가 정지할 때의 정자거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1보다 크든 a가 0과 1 사이든 항상 뭘 지나? 항상 1,0을 지나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뭐 a가 2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8분의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기울기가 변할 수는 있어도 무조건 1,0이라는 한 점만은 지나니까 1,0이 정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지. 그래서 로그 함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로그 함수라는 건 y는 로그 ax로 표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밑쪽 거는 양수면서 1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리고 둘 다 점근선이 y축이고 정의역이 둘 다 양의 실수, 치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정점은 1,0이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로 다 반대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야. 지수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그림이 어떻게 변하고 식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 평행이동 먼저 보면은, 이건 내가 지수함수만 설명을 해줄게. 왜냐면 로그 함수는 결국에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일반적인 결론만 마지막에 설명을 해줄 거고, 지수함수는 예시로 먼저 납득을 시켜줄게. 자, 평행이동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해보자. 누구를? y는 ax 제곱을. 이거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 y는 a의 x-m 플러스 n이 되겠지. 왜냐면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하면 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사실 y 대신에 여기가 y 빼기 n인 건데 그 마이너스 n을 넘겨서 여기 플러스 n이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이 오른쪽 식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냐? 자, y는 ax제곱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있었어. 아마 x축이었겠지? x축을 그냥 내가 y는 0이라고 필기를 해줄게. 똑같은 말이야. x축이라는 것과 y는 0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 y는 0은 무슨 소리야? y좌표가 0인 모든 점들을 모아둔 직선이 돼. 그렇기 때문에 y는 0은 x축과 같은 거고, 어쨌든 이제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겠지. 자, 이런 지수함수를 내가 먼저 x축으로 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얘를 x축으로 밀었어.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니? 점근선이 변해 안 변해? 점근선이? 그러니까 요게 점근선이잖아. 점근선. 이걸 밀면 그냥 어떤 느낌이야? 요렇게? 그냥 x축으로 밀리는 거지. m만큼. 괜찮아. 물론 m이 음수면은 왼쪽으로 갔겠지. m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럼 어쨌든 점근선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잘 기억해놔. x축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물론 그래프의 위치는 변하겠지, 오른쪽으로. 하지만 점근선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점근선을 변하게 하는 평행이동은 누구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지수함수 있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y는 n이 점근선이 되고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야. 괜찮나? 그리고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y는 n이구나. 즉 왼쪽은 볼 필요 없고 뒤에 붙는 숫자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좋아. 앞에서 이런 y는 ax제곱이 점근선이 어디였다고? 그냥 얘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0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0이니까 y는 0이 점근선. 그리고 얘는 ax 빼기 m제곱 플러스 n이니까 y는 n이 점근선이 된다. 뒤에 붙는 거를 점근선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정점은 몇 컴마 몇이 될까? 자, 정점은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 이때 정점이라는 건, 자, 이 밑이 지금 a잖아? 근데 아까도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 밑이 뭐가 되던 간에 x가 얼마면 얘가 항상 1이 되지? x가 얼마면 항상 1이야? ax 빼기 m제곱이? 그렇지. x에 m을 넣으면 a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a에 어차피 0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 x에 m을 넣으면. 그러면 a가 영향을 못 주지. 그러니까 a가 상관없지. 그러니까 x가 m이면 a에 상관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나니까 그 점을 정점이라 할 거고, 그 정점의 y좌표는 그러면 1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이 y축의 평행이동만큼 바뀌고, 정점은 당연히 원래 0,1에서 x축으로 m, y축으로 n 똑같이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지.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하고 정점을 구할 수 있으면 돼. 이제 그리고 나서 a가 1보다 큰지,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인지를 체크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정보만으로도 모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연습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사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그래프 총정리 그리기에서 다시 연습을 하겠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연습하고 가자. 요런 거 한번 볼까? y는 2x 빼기 1제곱 플러스 2. 자, 순서 미리 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로 정점 혹은 점근선 먼저 구해놓자. 점근선 어떻게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점근선은 그렇지. y는 2가 점근선이 돼. 정점은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x가 1일 때 어딜 지나? y좌표 3이 되지. 1,3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여기 밑이 지금 2라는 거는 증가겠어? 감소겠어? 그렇지. 1보다 크잖아 얘가. 그러니까 증가함수구나. 요 세 가지 정보만으로도 우리는 이 지수함수 그릴 수 있다 이거야. 한번 그려볼까?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원점 표시했어. 점근선이 뭐라고? y는 2라고. y는 2. 이렇게 점근선 표시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1,3을 지나야 돼. 1,3. 요 점을 지나나 보다. 근데 증가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네? 근데 점근선에 점점 가까워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y는 2x-1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납득되니? 그래서 정리하자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하고 정점이 바뀌는데 이 두 가지 정보, 더하기,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총 세 가지 정보를 구할 수만 있으면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고 이걸로 개념이 완전해지는 거야. 괜찮나? 자, 평행이동 여기까지 할게. 그리고 대칭이동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로 대칭이동 보자. 얘도 지수함수만 예시로 한번 보여줄게. 어차피 로그 함수는 똑같을 거니까. 대칭함수란다.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에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 X축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생각해보니까 근데 1교시 내용에서 역함수는 일단은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 알겠지? 어차피 2교시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래서 Y는 X 대칭 하면은 사실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은 하지 않을게. 그래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결과로 뭐가 바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마찬가지로 y는 a x제곱 기본형을 한번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x축 대칭하게 되면은 y의 a-x제곱으로 식이 바뀔 거고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ax제곱이 되겠지. 왜냐면 x축 대칭이라는 건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야? -x를 대입하는 거고 y축 대칭이라는 건 y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니까 지금 x 대신에 -x 대입됐고 여기는 왜 -y가 아니냐? 마이너스였어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앞에서 n을 넘겼던 것처럼 여기로 넘겨준 거야. 그래서 y는 -ax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어찌됐든 그럼 이때 개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였겠지? 이렇게.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감소였겠지? 자, 대칭이동은 조금 언급을 해주자면 증가, 감소에 영향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잘 봐. 지금 a가 1보다 클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증가지.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잖아. 이거 앞에서 했던 거야. 자, 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x축 대칭을 했어. 둘 다 한번 보여줄게. 얘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왼쪽을 잘못 그렸다, 그치? 이렇게 바뀌겠지?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거야.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는 지금 우리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렇게 내려가잖아 지금. 아, 그러면 감소함수구나. 얘는 이렇게 올라가지 다시. 얘는 증가함수구나. 그러면 x축 대칭을 해주게 되면 뭐가 바뀐다? 증가는 감소로 감소는 증가로. 즉 증가 감소가 바뀌게 되는구나 까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 대칭 한 거야. 자, 근데 점근선은 변하니 안 변하니? 점근선은 굳이 딱히 안 변한다, 그치? 점근선은 안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애초에 점근선이 만약에 y는 2 같은 경우였다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y는 -2로 점근선이 대칭 이동 될 텐데 요거는 지금은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 왜냐면 그냥 한 번에 생각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요거 한 가지야.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구나. 원래 증가였다면 감소가 되고 원래 감소였다면 증가가 되는구나. 뭐 하면? 대칭하면. 그럼 y축 대칭도 그런가? 그러니까 x축 대칭하면 증가는 감소로 감소는 증가로 바뀌는 게 지금 보여졌잖아. y축 대칭도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얘를 한번 y축 대칭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얘는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봐봐. 이거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이거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아, 그러면 y축 대칭도 증가랑 감소가 뭐한다? 바뀌는구나.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수함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구나. 근데 그럼 만약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동시에 했어. 그럼 원래 증가했으면 다시 여전히 증가가 되겠지. 왜냐면 두 번 대칭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보자. 근데 얘를 내가 x축으로도 대칭 이동하고 y축으로도 대칭 이동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점 대칭 한 건데, 자, 봐봐. 증가해서 뭐가 됐어? 증가가 됐지. 왜? 대칭 이동을 몇 번 한 거니까. 마치 x축, y축 두 번 한 거잖아. 그러므로 증가해서 감소가 됐다가 다시 증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대칭 이동 횟수당 증가랑 감소가 바뀌는구나만 알고 가면 된다. 다시 대칭 이동을 한 번 하면 증가 감소 바뀌고 대칭 이동 두 번 하면 증감이 유지되는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요거를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를 지금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쌓아온 거거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세 가지 요소를 알면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
첫 번째 뭐? 정점. 두 번째 뭐? 점근선. 그 다음 세 번째 뭐?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근데 봐봐. 점근선하고 정점은 누가 바꿔준다? 얘네 둘은 평행이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증가랑 감소는 누가 영향을 준다? 대칭이동이 영향을 준다. 물론 애초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사이면 감소인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하나 해보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의 3분의 1 x 더하기 1 제곱 빼기 7. 자, 첫 번째로 뭘 체크해야 된다? 정점을 체크해야 된다. 자, 정점은 앞에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지수가 0일 때가 정점이야. 그럼 x에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그리고 나면 그럼 좌표 뭐 지나니?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얼마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잊으면 안 돼? 마이너스 1 빼기 7이 되겠지? 왜냐면 얘가 1이 될 거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래서 y좌표는 마이너스 8. 요게 정점이야. 두 번째,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고? 점근선은 그냥 얘로만 읽어주면 된다. 아, 그럼 얘는 뭐다? y는 마이너스 7이 되겠구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7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면 되는데, 자, 여기가 중요해. 자, 일단 원래 밑이 3분의 1이면 이건 기본적으로 증가인 거야, 감소인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야, 이렇게 생겼던 거야? 앞에서 했었지, 그치? 증가인 거야, 증가. 원래는 증가야. 근데 대칭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일단 x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까 y축 대칭 이동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요 앞에 이 마이너스는 무슨 대칭 이동했다는 증거야? x축 대칭 이동했다는 증거지. 누구를? y는 3분의 1 x제곱을. 그러므로 증가가 아니라 내가 왜 증가로 썼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감소지? 큰일 날 뻔. 그러니까 원래는 감소였는데,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근데 대칭 이동을 한 번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증가함수가 돼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7이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1, 마팔 지나니까 뭐 x축 y축 한번 그어주면 마이너스 1, 마팔이면 마이너스 1, 마팔 여기지. 이 점을 지나는 증가함수.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얘는 점근선이니까 이 점근선을 넘어가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모든 지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로그함수 하나만 한번 같이 연습해보고, 그리고 절대값이 어떤 의미인지만 빠르게 설명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뭐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볼까? 플러스 1 빼기 7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도, 자, 첫 번째 정점 어디야? 자, 우리 로그는 언제가 정점이겠어? 그치? 이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이 될 때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진수가 1이 되잖아?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1이든 로그 3분의 1의 1이든, 그러니까 로그 a의 1이면 a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0이 되지. 로그 a의 1이.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정점이라는 건 진수 값이 1이 될 때야. 여기선 x에 0 넣으면 되는 거겠지? 0 넣으면 여기 로그는 0, 뒤에 마칠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7이 뭐가 되고, 이 로그 함수의 정점이 되는 거고,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지수함수는 지금 잘 들어야 돼. y축의 평행이동이 점근선에 영향을 줬었어. 왜 그러냐면 점근선이 가로로 세 있지?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여야 점근선이 변했기 때문에 y축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값이 곧 점근선에 영향을 줬었던 거고,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축, 그러니까 좌우로 평행이동시켜야 점근선이 변해. 그러니까 이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이 부분을 봐주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x축의 평행이동이 영향을 줄 테니까. 즉, 마지막 정리, 지수함수는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결정, 로그 함수는 x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을 결정하고, 외우기 쉬운 건 그냥 지금 얘가 언제 0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될 때가 언제야? x는 1일 때지. 이게 점근선이야. 엄청 쉬워. 다시, 로그에서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 그리고 진수가 1이 될 때가 정점. 요거는 한번 다른 걸로 연습해볼까? y는 로그 3에 x 빼기 3이 있어. 자, 얘 정점은 언제야? 정점은 얘가 1이 될 때 4, 0 이렇게 될 거고, 점근선은 언제다? 이 진수가 0이 될 때다. x는 3. 요게 점근선. 자, 왜 이런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그냥 단순히 진수가 0이 될 때로 구하면 되는지는 한번 직접 고민해봐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면은 가장 먼저 댓글 달 친구한테 내가 음료수 쿠폰 하나 줄게. 알겠지? 그래서 왜 x축의 평행이동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 건 알겠는데, 왜 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건지는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댓글 달아주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x는 1로 해석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로 증가일까 감소일까? 일단 밑이 2분의 1인 걸 보아하니 0과 1 사이라서 기본형은 감소인데, 자, 대칭 이동을 한 번 하면 이게 바뀐다 그랬지? 지수함수가 그랬던 것처럼 로그 함수 똑같아. 일단 대칭 이동 몇 번 했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축으로 한 번,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걸 보니까 x축으로도 했네? 그럼 총 2번 했지. 즉 증가 갔다가 다시 감소가 돼. 그럼 결국에는 감소함수라는 소리지. 자,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긋고 점근선이 얼마라고 지금? x는 1이라고. x는 1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정점은 0, 마칠 요 점 지나겠네. 근데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하려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 큰일 날 뻔했네. 여기는 통과해도 돼. 혹시나 착각할까봐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점점 근접하는 거고 여기는 쭉 올라가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도 바로바로 그려주면 된다. 즉 정점, 점근선, 증가감소를 구하면 되고 정점하고 점근선은 평행이동의 영향을 받는 거고 증가감소는 대칭이동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대칭이동이 점근선에도 영향을 주고 정점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평행이동으로 해석해주게 되면은 쉽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예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예제에 대한 답은 내가 따로 자료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했네? 절대값 안 했지? 우리 절대값 전체 씌우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 절대값 전체 씌우면은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절대값 씌우기 전을 먼저 그리면 돼. 절대값 전 먼저 그리고 절대값 전체 씌워져 있으면 음수인해를 위로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요거는 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y는 절대값 f 플러스 1. 그러니까 f에 대한 막 식이 이렇게 있어. 근데 뒤에 플러스 1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일단은 플러스 1 제외하고 먼저 그려. 방금 그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우린 이제 개형 4가지. 왜 4가지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에 그릴까?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요렇게 4가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때 정의역, 치역, 및 정점, 점근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은 어떻게 되고, 치역은 어떻게 되고, 밑은 어떻게 구하고, 정점 어떻게 구하고, 이때 밑은 구한다기보다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언제 증가고, 언제 감소고, 그리고 점근선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종합적으로 y는 ax 빼기 m제곱 플러스 n에 대한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뭐가 바뀐다? 증가감소가 바뀐다. 평행이동은 뭐가 바뀌었어? 정점하고 점근선이 주로 바뀌었다. 물론 대칭이동이 정점하고 점근선에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된다. 왜냐면 스스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고민하게 되면 언젠가 100% 완전히 이해되는 날이 올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썸네일에 있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한번 직접 그려보고 혹시나 잘 안 그려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도와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1교시 듣고 나면은 모든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다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게 1교시 목표야. 그래야 2교시에서 여러 가지 지수 로그 함수와 직선, 삼각형, 사각형 이런 관계성에 대한 대칭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알겠지? 2교시 좀 어려울 수 있어. 대신에 1교시를 좀 완벽하게 체화시키고 가면 그나마 나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번 2강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 예제 테스트 한번 풀어봐. 수고했어.